내일 마지막까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또 대학원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리교다 오늘 이제 감상문 5분 정도 하라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조금 덜 할까요? 더 해도 돼요? 덜 해도 돼요. 이리교당에 처음 와가지고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실습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항상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도님들도 그리고 청년분들도 계속 그 질문을 하셨는데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해드렸어요. 올 게 왔구나. 이제 대학원 1학년을 실습을 하고 그리고 2학년을 넘어서 정말 내가 발령을 나가서 정식 교무님이 될 시기가 정말로 왔구나. 어렸을 때는 피터팬 얘기를 생각하면서 언제 어른이 되나 어른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새 성인이 되고 그리고 언제 교무님이 되나 하고 있다가 어느새 이제 이렇게 실습을 다 마치는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제 이리교당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매일 주임교무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습교무로서의 특권이 아닌가. 이제 교도님들은 경험하기 힘든 정말 이 거진 40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공부 얘기도 하고 지내인 얘기도 하고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정말 다 하면서 그런 법담도 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런 연을 키워가는 나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숨은 공로인들이 이 이리교당에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 아래 지하 식당에서 봉공 작업을 해주시는 공양을 담당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앞에 안내 데스크에서 쭉 맞이해 주셨던 교도님들도 있고 이 밖에서 운행하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담당하셨던 교도님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이리교당에서 이 숨어있는 혹은 조금 드러난 그런 봉공인들이 많았고 그런 식으로 저도 또한 이 봉공 정신을 잘 체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도턴 교감님과 그리고 신타운 주임교님과 교구 교님들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성지교님, 용석교님과 그리고 사무장님까지 해서 이 교당에 이제 상주하시는 이런 인원들이 정말 묵묵하게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면서 또한 저도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같이 묻어가면서 일정에 묻어가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46일 차, 오늘 45일, 내일 46일 차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내일 46일 차가 되지만은 이 46일간의 이제 교도님들 그리고 교님들과의 시간을 정말 속 깊이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46일의 시간을 바탕으로 더 나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봉공하는 그런 교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몇 번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저는 항상 자신이 없어서 비켜가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제 고향은 남원 춘향골인 남원에서 태어나서 이남 일녀 중에 일녀로 기원받고 외동딸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원불교에 입교한 지는 88년도에 입교증을 받고 이 서신교당에 온 지는 원기 100년도에 왔어요. 저희 고모님이신 성타원님이 고모님의 연원으로 입교를 하였고요. 윤영기에는 기독교를 신앙으로 건 26, 7년 동안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살아도 삶에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과 평탄치 못한 생활이 지속되고 힘들게만 사니까 언니 같은 고모님께서는
너는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잘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항상 부모님보다도 부모님이 더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너무 사랑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그렇게 살면서 아무튼 고모님의 사랑이 남달리 조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러자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변산 노루목으로 지인의 소개로 이사를 가서 슈퍼를 하게 되었어. 원광 수련원 앞에서. 근데 그 주위의 인연들이 정말 건 원불교를 다니시는 사람들이고 그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으시고 교무님들이 항상 그 주변을 도르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원불교 교도가 된 것 같았어요. 거의 이제 검정 치마를 입으신 교무님들 보면은 항상 자연스럽게 합장하고 예쁘게 이제 합장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너무도 존경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교무님들만 뵈면은요. 그러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슈퍼도 그때 놀토가 생겼어요. 토요일 날이 항상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다가 놀토가 생겼는데 장사도 엄청 잘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생기도 돌고 모든 거가 이제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하섬에 지금 공사하기 전에 너무 그 힘든 과정에 교무님 한 분만 계셨어요. 여자 교무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 하섬으로 가시려면 이제 저희 그 교무님들도 저희 가게를 들려서 물때를 보시고 물이 얼만큼 빠졌는지 들어왔는지 그것도 보시고 가시고 그랬는데요. 그 훈련원 하섬의 훈련원에 그 교도 훈련을 하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무님이 너무 힘들고 한 20-30명 훈련이 오면은 교무님 밥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항상 이제 저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가게를 했는데도 이제 남편분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 하섬 가서 그 요리 자랑을 하지도 못하는 요리도 많이 자랑하고 뽐내놓고 교무님들 친하지가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원불교 교도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교무님을 도와주셨고 음식솜씨도 잘 뽐내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부안에서 살다 보니 저절로 원불교가 교도가 되었고 첫째로는 가정에 평화가 생겼고 제 마음에 안정을 얻게 되었고 저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인간의 이치를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신앙을 잘하고 수행하며 보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바람은요 항상 부족하지만 교정 공부, 마음 공부 잘해서 교화도 잘하고 싶습니다. 내 생에는 또 부족하지만 교무님이 되어보고 싶은 소원을 세워봅니다. 짧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암교당 소속 1번 6단 김은아입니다. 올해 저는 35이고 결혼한 지는 몇 해 되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대학교 임상시험 업계에서 7년간 종사하였습니다. 원불교는 대학생이었던 2010년 1학년 때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중간중간 뜬한 시기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그 인연의 끈은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학 시절 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나셨고 아버지께서는 한의사로서 주역 그리고 수행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결혼 후 가정 중심을 종교로 삼고자 하시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처음 교당을 찾으셨고 정성껏 차를 내려주신 교무님 인상 깊은 첫 만남을 계기로 가족 모두가 원불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상주시로 운이 좋게도 동네에 원광 유치원이 있었고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점천교당을 다니며 연불 좌선을 자연스럽게 접하였습니다. 네. 특히 네. 특히 아버지께서 집에서 자선을 하시는 모습을 따라하며 어린 시절부터 호흡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체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수행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에는 아버지의 해외의료 봉사 일정으로 가족이 우즈베키스탄에 머물게 되어 한동안 교단과는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설이나 추석에는 교전에 나오는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는 학업에 집중하느라 교단과의 거리가 다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교단과 인연이 깊어진 시기는 대학 진학 이후였습니다. 지긋하던 대입이 끝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아지던 겨울방학 우연히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캠프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 캠프는 종교색이 짙은 기독교 캠프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뭔가 홀렸었는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부모님께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 교당을 수소문하였고 안암교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부패 권유를 하셔서 교당에 다시 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교당 수요공부방 주임교무님께서 제가 궁금해하던 주제에 대해 설법을 해주셨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때 캠프에 만났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이어나가다 보니 수요일에는 수요공부방, 토요일에는 토요법회, 그리고 일요일에는 개포동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지금 생각하면 꽤 정신없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학교 수업에 동아리, 서울 구경까지 병행하느라 몸이 하나로는 부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몇 달을 다녔지만 결국 제 고민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는 없었고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에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인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원불교에 대한 확신도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정기훈련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어린 적 따라간 적은 있지만 정작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처음 참가한 정기훈련은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좌선, 연불, 의도 연마를 하고 글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는 과정은 조금 고역이었지만 이틀간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억들도 있었기에 저는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결국 교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설법은 열심히 들었지만 신앙과 수행을 실생활로 끌어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까지의 저는 교리를 행동 강령 정도로만 받아들였고 신앙심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마음이 덜 절박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달라진 시점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임상시험 업계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환경이었고 병원과 기업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며 신경 써야 할 일이 늘었습니다. 연차가 늘면서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고 야근이 늘어나며 불안을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연불이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올라오는 치심, 억울한 상황에서의 분노, 불안감이 몰려올 때 저는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참외문, 일원상서문, 청정주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연불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고 나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온전한 취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저에게 원불교를 다시 실천하게 될 만든 계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요양병원이 코로나 여파로 정리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자식된 입장에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이었고 교무님과 면담을 한 뒤 동생과 함께 저녁 신고 시간에 맞춰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기도를 드렸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제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 기도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기도가 약한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저였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기도라는 수행을 다시 배웠고 지금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원불교인으로서 역경이 오더라도 이 교법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삶 속에는 순경과 역경이 반복되고 때로는 종교조차 멀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저는 조금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교리를 제 삶 속에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치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원불교 공부를 놓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를 떠올리며 그 교도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져 라고 누군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그 자체로 저에게 수행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원불교는 저에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인연을 놓지 않고 저 나름의 속도로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고 또 오후에는 부산으로 갔다 와야 하는 굉장히 경황이 없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교무님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경강해라. 그래서 이거 뭔가 상호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느꼈는데 우리 교전 어디에도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께서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뭐 경강을 하신다거나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뭐 100세 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한테 80 넘어서 경강을 하라는 것은 이건 무리한 지식 아닌가.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그냥 알겠다 해놓고 속으로는 감상당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연인데요. 저는 전생에 뭐 수급의 인연으로 해서 이 생에서 지금 명탐원과 같이 만나서 잘 살고 또한 여기 계신 도반들과 이렇게 귀한 순간을 같이 숨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난 인연들도 있지만은 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흘려 지나가 버린 인연이 오히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많은 인연 중에서 오늘은
동물과의 인연. 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개 5마리를 키우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북 고향 흥남에서 살던 때에 그 내 눈배기 검정개 월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한 5년 우리 집 마루 밑에서 키웠는데 얘는 어떻게 명랑하고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밥 먹을 때 빼놓으면 집안에 집구석에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 때나 하여튼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월이 하면은 어디선지 그냥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팍 안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12월 달에 전쟁 때문에 서둘러 피난길 나오느라고 그 개를 한번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모르죠. 지금 생사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저 거제도에서 살 때 저기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름이 S입니다. 얘가 어떻게 똑똑한지 쥐를 무지하게 잘 잡습니다. 고양이보다 잘 잡아요. 그런데 얘가 새끼 4마리를 낳았을 때에 저희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을 얘가 알아채고는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새끼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갔다가 또 아차 또 너를 막 쫓아오고 또 새끼한테 쫓아갔다가 또 저한테 뭐 미친 듯이 달려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9살, 저도 철대가리가 없는 애인데, 야, 저 새끼 4마리 데리고 우리도 없이 저기 어떻게 살겠나 참 막막하겠다. 그 생각도 들고 우선에 하여튼 걔하고 헤어진다는 게 너무 슬퍼서 그냥 눈앞이 캄캄했는데 걔는 또 걔 나름대로 야 주인한테 버림받고 이 네 새끼를 데리고 어떻게 살 건가 참 막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또 생사를 모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아지하고도 또 비슷한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5번째 강아지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카톡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양쪽이 다 불편하고 아쉽지요. 오히려 인간과의 관계보다도 더 훨씬 애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에게는 식물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동물혼이 있고 인간에게는 또 인간의 영혼이 있다 했는데 저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직접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식물혼 그 배추한테 무슨 혼이 있는지 또 동물혼 모기 파리한테 어떤 혼이 있는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래도 인간과 이 고등동물 사이에는 어떤 영혼의 교류, 인연의 교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80다리 건너고 보니까 이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인연, 또 인간과 인간의 인연, 저와 여러 교도님들과의 인연, 그 인연이 이게 가로 세로 이렇게 다 복잡하게 실타래를 엮어 있는데 그 인연의 본질이 뭔가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본질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인연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인연으로 같이 묶여 있다는 그 사실에 항상 너무 반갑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냥 감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